더 많은 중국인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 조개지예요? 그럼요. 중국인들이 몰려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더 몰린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무장한 외국 군대가 생기게 되면서 조개 지역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상이 우와. 생겨졌고 그만큼 중국 각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기하다. 이로 인해서 조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털을 잡았던 영국은 이렇게 중국 현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가지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아, 나도 그 생각할 것 같아. 뭐예요? 저 밑으로 가면 더 좋은 데 있어요. 프랑스 쪽인데, 그쪽 저 위로 가면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더 좋아요, 우리보다. 글로 가보세요. 아, 진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영리한 발상인데 오답입니다. 아니에요? 아, 조금 더 머리를 더 썼어요. 그냥 노동력으로 이용한 값에.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 지낼 곳이 없는 피난민들한테 집을 임대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임대업을 했구나. 네. 아니 진짜 없는 사람 거를 더 뺏어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쁜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자, 그렇다면 당시 중국인들이 어떤 집에 살았는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즘 사진 아니에요? 요즘도 이런 집 있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상하이에 남아있는 150년 전쯤에 건설된 목조 건물로 일명 시쿠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50년. 지금 1853년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54년까지 1년도 안 돼서 자그마치 800여 동의 목조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 시쿠맨에는 적을 때는 6가구, 많을 때는 한 12가구가 한꺼번에 살고 있었고요. 많을 때는 40여 명 정도가 함께 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임대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와. 다 같이 쓰는 숙소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기도 그나마 이제 주거 공간이 잘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곳에서도 들어가서 살 돈이 없는 사람들, 뭐 무일푼 피난민들은 오히려 좀 진흙탕진 곳에서 가건물을 세워서 생활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사실 전염병들도 굉장히 많이 돌았고 그 때문에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그 조개에 살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피난민 입장에서는. 저 조그만 지역으로 다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서양인들은 이 중국인과 거주 금지의 원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물어서 피난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와, 영리하네. 그렇죠. 자, 이때부터 조개 지역은 중국인과 서양인이 함께 사는 혼거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던 이제 서구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치밀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뭘까? 바로 조개의 땅에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서를 만드는데 이른바 공부국, 즉 관청을 만들어서 청나라에 통보를 하죠. 이 통보의 의미는 조개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청의 통치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신들의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후에 1869년에 경무처, 소방처, 위생처, 교육처 등 일종의 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완전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서양인들은 상하이 조개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영국은 중국인과 같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들이 있잖아요. 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드는데요. 뭘까요? 법을 만들겠죠.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곳. 재판소. 맞습니다. 바로 재판소입니다. 당시 한번 재판소의 사진을 볼까요? 이게 재판소고요. 거기에 감옥을 함께 만들었던 와. 모습. 까지? 와, 재판하고 바로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럼요.
재판하고 바로 수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또 다음 사진은 중국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무릎을 꿇고. 근데 판사로 보이는 사람 중에 중국인도 있는데요? 네, 같이 있죠. 재판을 할 때는 영국인과 중국인을 같이 하게 하지만 조계에서 중국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청나라의 법을 따를까요? 청나라 법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포함되어 있는? 교수님이 아까 치외법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서양국의 법으로 재판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국법 혹은 서양법을 적용하게 돼 있죠.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법을 좀 이렇게 적용했다 그래요. 일종의 좀 모순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자국민의 경우에는, 즉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 걸렸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감도 죄가 없다, 이렇게 재판하게 되는 부당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말이 치외 법권이지 저들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전혀 간섭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여성이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고향을 가던 길이었는데 조계지 내에 아까 봤던 병력들, 경찰들한테 오히려 약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안 내놓자 오히려 죄목을 만들어서 이 여성을 끌고 가서 너는 인신매매범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고 감옥에 수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중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분개하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재판소를 불질렀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통치권 외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이 상하이 조계를 치밀하게 장악하는 한편 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에 굉장히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서 함께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여기에 이제 가스회사를 설립해서 조계에다 가스를 공급해주고요. 또 수자원공사를 만들어서 좋은 수돗물을 보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880년대가 되면 전기가 들어오죠. 또 전화가 통용되고 상하이는 점차적으로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야, 도로가 제대로 그러니까요, 났고. 도로가. 저 건물들도 완전 현대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여기 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네. 그렇죠.